안녕하세요 여러분. 옷은 잘못 사면 가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신발도 잘못 사면 가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바꾸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힘든 일과를 끝내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쉬러 들어가는 아파트가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피로도 풀리지 않고 마음의 안정도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저도 예전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살아본 일이 있는데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라며 무의식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것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살아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집이 좋고 단지도 크고 새 아파트라서 덜컥 계약을 했는데 앞동이 가려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약했던 집이라서 아주 불편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불편한 집들과 주변 지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구축의 아파트를 사야 할 경우인데요. 구축의 아파트를 살 경우 저층 아파트는 꼭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구축의 1층에서 3층 정도의 아파트는 조경과 앞동 건물에 가려서 해가 잘 들어오지 않고 언제나 어둡고 습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강에 매우 좋지 않고 마음도 자주 우울해진답니다. 제 지인의 경우는 원인 모를 피부병에 온 가족이 시달린 경험도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구축의 아파트지만 습하지 않고 어둡지 않은 1층에서 3층이 있다면 생각을 달리 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것이라서 구축의 아파트를 사러 가신다면 햇볕은 잘 들어오는가 습하지는 않은가를 꼭 잘 따져보셔야 할 것이랍니다. 또한 구축 아파트 저층의 경우는 각종 소음 및 담배 연기에 시달릴 수도 있고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더욱이 구축은 계절적인 요인과 관리 소홀로 하수관이 역류할 위험도 있고 해서 특별히 잘 살펴보시고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답니다. 다음은 구축 아파트 탑층인데요.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단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워서 냉난방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리고 외부로 노출된 면적이 많아서 결로 문제가 자주 생겨 매우 불편한데 제 지인의 경우는 장마 때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20년 이상 된 계단식 아파트라면 더욱 불편한 것이 엘리베이터가 건물당 한 대씩이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날이나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배달하는 시간과 겹치게 되면 아주 한참을 기다려야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답니다. 신축의 경우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복층 구조로 만들어 단열 효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라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탑층이 오히려 기준층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랍니다. 세 번째는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나홀로 아파트는 특별히 단지라고 할 것도 없이 건물 한 동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데 대단지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고 선호도도 떨어져서 수요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팔고 싶어도 제때 못 파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나홀로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네 번째는 초등학교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인데요. 요즘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온갖 흉흉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어린 자녀를 안정적으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초품화 아파트를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떨어진 아파트는 거래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거래가 잘 되지도 않고 가격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갈수록 주택 공급은 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셔야만 팔고 싶을 때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먼 아파트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꼭 초품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도보 10분이 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답니다. 5번째는 대체 상품으로 나오고 있는 아파텔인데요. 지난 폭등기에는 넘쳐나는 투자 수요가 있어서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옮겨가서 아주 상당 기간 아파트가 아닌 아파텔까지도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요. 아파텔은 아파트와 같은 구조를 가진 신형 주거 공간이긴 하지만 오피스텔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비추하는 것인데 대부분 상업지역에 짓기 때문에 주변에 유흥시설이 인접해 있거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최악으로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소음까지 아주 심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역과 가까운 아파트, 초등학교와 가까운 아파트,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집의 아파트, 주변에 녹지 환경이 많은 아파트, 주변에 인프라가 많은 아파트,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아파트 등등 좋은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구축이나 좋지 않은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피하셨으면 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았답니다. 신축이 좋은 아파트라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은 아파트는 피하셨으면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 분이시라면 괜찮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라서 저는 꼭 남양집만 선호하고 있어요. 내가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아니어도 된다면 역세권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의 경우는 역세권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데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역세권의 아파트는 시끄럽고 공해도 심하고 복잡해서 저는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집 주변에 호수나 산이 있는 아파트를 좋아해서 지금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요. 대중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역과 가깝고 초등학교와 가깝고 백화점이나 시장이 가깝고 좋은 중고등학교가 주변에 많고 주변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 값이 잘 오르지 않을 지역인데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 멀다는 것인데 그 단점 빼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깝고 집 뒤쪽에 뒷산이 아주 큰 것이 있어서 저는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다 가깝고 뒷산이 아주 큰 것이 있고 강남과도 가까운 거리라서 팔고 사는 것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